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시사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광우병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오래 취재를 해왔고, 그 취재 결과 지금까지 광우병과 관련돼서 보도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광우병 문제로 촛불 집회 상황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시고 있습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안전성,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됐고, 또 그로 인해서 촛불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랜 기간 취재를 하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산 쇠고기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내린 결론입니다. 제 아들이 5살짜리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 먹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이 방송을 보다 보면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님 모두 절대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 아들 5살짜리 이 아이에게 제가 미국산 쇠고기가 들여오면은 가장 먼저 먹일 생각입니다. 그만큼 저는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취재 결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MBC, KBS가 과장, 왜곡, 날조 보도를 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제가 지금 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8년 동안 추적해왔던 친북, 좌파, 반미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팩터, MBC, KBS의 과장 왜곡 선동 보도와 친북, 반미, 좌파 단체들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면 촛불 집회는 절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이 광우병을 가지고 언론에서 워낙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별로 알 필요가 없지만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광우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예 무식한 사람들로 전제를 하고 방송에서 그거를 과장 왜곡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우병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80년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반추수육 사료라고 제가 써놨죠. 반추수육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소와 양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반추수육 사료를, 그러니까 소와 양을 가지고 사료를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반추수육, 소나 양에게 먹였을 때 광우병이 발병을 한다고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 80년대 광우병이 유럽을 아주 휩쓸었고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우병에 걸린 소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광우병으로 인간 광우병 환자는 지금까지 207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입하려고 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97년도에 광우병 발생 원인인 반추수육 사료, 한마디로 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소와 양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소나 양에게 먹이는 경우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광우병 환자가 미국에서는 몇 명 나왔는 거 아니? 이 97년 이전 이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3명이 나왔는데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은 모두 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새로운 사실로 느껴지시죠? 미국에서 굉장히 광우병 환자가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명은 뭐냐? 영국에서 살던 사람이 2명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병이 걸려온 사람이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다가 거기서 걸려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광우병 환자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광우병에 걸린 소는 단 3마리가 나왔는데 이 중에 한 마리는 또 캐나다에서 건너온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억 명의 인구가 주식으로 쇠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광우병에 대한 검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광우병 검사라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해보았더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쌀을 먹듯이 미국에서는 쇠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 주식으로 먹는 쇠고기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이 나왔는데 모두 다 외국에서 걸려온 사람들이다. 이 얘기는 미국산 쇠고기는 유럽산 쇠고기에 비해서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OIE라는 국제 수욕 검사국이라고 하죠. 가축에 대한 국제적 관리를 하고 있는 기구인 OIE라는 기구에서 미국은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 되면서,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협상을 할 때 소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미만 쇠고기를 모두 수입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이 통상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전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촛불 집회가 나오고 있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촛불 집회는 MBC, KBS의 왜곡 선동방송과 반미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제가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역시 이 2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는 MBC, KBS가 어떻게 잘못 보도를 했는지, 두 번째는 반미 세력들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입니다. MBC의 과장 왜곡 사례인데요. To see what they viewed in that footage.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 자, 이게 MBC가 광우병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킨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이 모두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급력이 있었던 게 4월 29일자 PD수첩 1탄,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5월 13일자 PD수첩 2탄, 그리고 4월 30일자 MBC 뉴스데스크 3번이 있습니다. 이 3번의 보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가 주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4월 29일자 PD수첩 1탄, 여기서 이 중고교생들이 촛불을 들고 시청 앞과 청계천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결정적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운로된 소라고 하죠. 미국의 농장을 촬영을 하면서, 이게 미국의 시민단체가 만들어 놓은 촬영 필름인데, 이걸 그대로 무려 14분간이나 방영을 하면서 미국의 다운어된 소들, 다운어라는 소는 아시죠? 일어나지 못하는 소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소들을 도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소들이 마치 모두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이 방송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광우병 걸린 소가 아니라 미국의 시민단체가 원래 만들었던 필름 내용은 젖소가 이렇게 도축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광우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필름입니다. 젖소가 미국에서 이렇게 도축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여기 캡션이 나오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이 원문이 뭔 거 아니, 이런 소가 아니라 젖소예요, 젖소. 이 필름은 광우병 걸린 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단체가 만든 게 아니라 젖소가 이렇게 도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물보호협회에서 만든 필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광우병 필름으로 완전히 왜곡해놨습니다. 이뿐 아니죠. 이 아주 유명한 아레서 빈슨 케이스입니다.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He told us that there was no treatment, nor was there a cure. I couldn't believe what I was hearing. 자, 여기 이 필름 역시 4월 29일자 PD수첩 1탄에 나온 필름인데 이것도 10분 이상 이 아레사 빈슨 케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아레사 빈슨은 뭔고 하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PD수첩에서는 미국의 와비 TV라는 민간 방송 필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미국의 아레사 빈슨이라는 이 아레사 빈슨의 이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의 딸인 아레사 빈슨이라는 흑인 여자가 인간 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날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레사 빈슨은 이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요? 예민한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CJD라는 질병에 걸려 죽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JD. 그런데 MBC의 PD수첩은 VCJD로 자막을 깔았어요. 문제는 CJD와 VCJD는 완전히 다른 질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CJD라는 게 하나의 질병 계통이에요. 감기도 독감이 있고 고감기가 있고 목감기가 있듯이 여러 계통의 여러 종류의 질병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육체가 굉장히 좀 이 근육이 약해지는 그런 계통의 질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CJD는 VCJD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병이에요. VCJD는 소위 말해서 광우병 걸린 소를 먹고 걸리는 인간 광우병이고 CJD는 크로이펠츠 야코병이라고 해서 VCJD 인간 광우병과는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이 어머니가 CJD라는 질병에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PD수첩은 인간 광우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4월 29일자 PD수첩 1타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 중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이 PD수첩 1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왜곡, 날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한국인은 흔히 계속 여러 차례 얘기 나오는 내용들이죠. 방송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만은 한국인이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MM형 유전자라는 것이 VCJD,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간 광우병에 취약하다. 이 얘기를 PD수첩이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처가 일송생명과학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송생명과학연구소의 원 레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송생명과학연구소의 한림대 김용선 교수라는 분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연구했던 거는 VCJD가 아니라 SCJD라는 또 다른 질병입니다. VCJD는 변종 크로이펠츠 야코병이라고 해서 인간 광우병이고 SCJD는 산발형 크로이펠츠 야코병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질병이에요. 일송생명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던 것은 VCJD가 아니라 SCJD고 이게 한국인의 MM형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의 의혹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VCJD로 왜곡해서 한국인은 인간 광우병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공포감을 유발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5월 13일자 PD수첩 2탄입니다. 이 PD수첩 2탄은 1탄보다 8.8%나 시청률이 높았어요. 이날 보도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Beef that we sell is about 18 months old. Some of the stuff around is a couple of years old, and that's still very good. In a lot of places, and I think in this country, you're really not allowed to sell stuff that's much older.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느냐 아니면 30개월 이상 된 쇠를 수입하느냐를 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30개월 미만은
2개 위험물질을 제외하고 수입을 하고 30개월 이상은 7개 위험물질을 제외하고 수입을 한다. 왜냐? OIE라는 국제수역통제사무국에서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병한 것들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7개 위험물질과 2개 위험물질, 30개월 이상에서는 7개, 30개월 미만에서는 2개 위험물질에서만 광우병 위험물질이라는 SRM이 발견이 됐어요. 99.99%가 모두 이 부위에서 발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놓고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과 미국이 통상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PD수첩은 지금 어떤 보도를 5월 13일자 1회로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안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먹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먹게 돼 있다라고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보도를 저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안 먹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같이 버리는 걸 먹게 돼 있냐? 이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PD수첩은 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미국에서 안 먹는다는 증거로서 이게 미국 LA에 있는 60년 된 정육점입니다. 이 미국 LA 60년 된 정육점 주인의 멘트를 이용을 해서 미국 정육점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아예 팔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쇠고기를 나누는데 최하 등급에도 30개월짜리는 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24개월 미만의 어린 소들만 사용을 합니다. 아니, 이런 내용을 미국 사람들 입으로부터 직접 듣고 나니까 정말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을 안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MBC가 5월 13일자 PD수첩 2탄을 보도하기 4일 전에 5월 9일자 9시 뉴스에 MBC 스스로 또 다른 과장 보도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도축협회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기를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18%가 30개월 이상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5월 9일에는 30개월 이상이 18%라고 보도를 해놓고 5월 13일에는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소를 안 먹는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LA 정육점 주인의 말은 뭐냐? 미국에서는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쇠고기 등급을 나눕니다. 실제로 30개월 이상 된 것들은 8등급 최하 등급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1등급에서 8등급이라는 것은 미국의 스테이크 등급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쇠고기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쇠고기에 대한 이 품질 그레이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로는 어린 소고기만 먹어요. 그리고 비싼 정육점에서 팔립니다. 나머지 18%는 일반 월마트와 같이 보편적인 상점이나 서민들이 사 먹게 되고, 특히 햄버거와 같은데 가공육으로 30개월 이상짜리가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4월 30일자 MBC 뉴스 데스크 여기 보십시오. 이날 아주 집중적으로 광우병 문제를 보도를 했는데 대표적인 멘트 제가 두 가지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미국의 소 사육 방식처럼 소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정상 프리온이 변형 프리온으로 변해 소가 광우병에 걸립니다. 이 쇠고기를 먹은 사람은 인간 광우병에 전염됩니다. 이 얘기는 첫 번째,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계속 먹이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미국은 광우병에 걸리는 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인간 광우병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시켰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고 이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소나 양, 이 소, 양이라는 반추수육의 동물 사료는 금지시켰지만 돼지, 닭과 같은 동물성 사료는 아직도 먹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한
국민 기만입니다. 돼지가 닭을 먹고 광우병이 걸리지가 않아요. 광우병은 반초수육 사료를 반초수육이 먹었을 때, 소양이 먹었을 때 걸립니다. 그래서 동물성 사료 금지라는 거는 소양 사료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금지 조치를 97년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 것처럼 날조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도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수십만 마리의 소 중에 수억 마리죠. 이건 뭐 수십만 마리가 아닙니다. 단 2마리가 발병을 했는데 모두 다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일반화했습니다. 그 중에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 모두 인간 광우병에 전염되는 것처럼 도식화해놨습니다. 그 다음 인간 광우병 환자의 혈액이 상처에 닿기만 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걸리면 100% 죽습니다. 극도로 공포심을 과장을 해놨는데 도대체 이런 방송을 보고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됩니까? 겁이 나서. 그런데 이런 실험은 한 적이 없고 이런 사례는 나온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실험은 뭐냐? 유럽에서 워낙 광우병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EU에서 실험을 한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게 소양이 광우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스크래피라는 이 광우병의 일종인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 스크래피라는 질병에 걸린 양을 피를 빼가지고 다른 양한테 주입을 했더니 이 양이 광우병 증세를 보인 경우가 나왔습니다.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광우병에 걸린 소를 피를 뽑아서 건강한 소에게 주입시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실험은 한 적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광우병에 걸린 소의 혈액을 건강한 소의 상처에다가 닿았을 때 광우병에 걸리는지는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임상적으로 나온 적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인간을 상대로 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번엔 KBS입니다. 국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KBS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가까이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으며 안전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광우병 불안감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자세한 여론조사를 보도합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7.9%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안전하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습니다. 국민의 광우병 불안감에 대한 입장은 73%가 안전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불안감이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의 5월 10일자 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여론조사했더니 77.9%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 77.9%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5월 11일이기 때문에 지금 광우병 괴담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 이 국민의 전제 조건을 보니까 15세 이상을 상대로 했더라고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15세 이상을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가리켜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가 휴일이었습니다. 3일 연휴. 중고생들이 집에서 많이 있을 때고 중고생들이 제일 먼저 촛불을 들고 나왔죠. 전교조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중고생들을 집중적으로 여론조사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15세 이상으로 연령층을 넓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국민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은 일반 여론조사의 전제 조건을 완전히 깨는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MBC, KBS가 이 정정, 오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정정 보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배째라예요.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모든 과장, 왜곡, 날조 보도가 다 진실이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광우병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보수적인 성향이거나 혹은 반공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이념적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전 기자로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MBC, KBS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배째라예요.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정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하고 있는 게 촛불 집회 선동입니다. 이 광우병 위험성이 과장돼서 PD 수첩 이후에 촛불 집회가 나오기 시작하자 거의 모든 프로를 동원해서 촛불 집회를 선전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 폭력 집회를 촛불 문화재라고 미화하고 있어요. 야간에 집회하는 것은 불법 집회입니다.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불법 집회예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지금 40대 가까이 때려 부셨는데 이런 건 모두 불법입니다. 청와대 진격투쟁은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 촛불 문화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방송의 행태입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드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왜 촛불 집회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느냐? 주도 세력이 있느냐? 주체 단체가 있느냐? 소위 배후 세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배후 세력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배후 세력이라는 표현은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에 정말로 국민 건강이 걱정돼서 나온 순수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배후 세력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을 갖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주체 단체, 주체 세력이 있느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도 세력, 주체 세력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확인된 내용이에요. 만일 그게 없다면은 이런 거 누가 만듭니까? 이런 걸. 집회에서 이게 지금 집회를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지금 한 달을 넘어갔기 때문에 억대로 넘어갔어요. 이 비용이. 도대체 누가 그 돈을 댑니까? 집회 현장마다 이명박 아웃, 이명박 퇴진, 이 잘 인쇄된 피켓 같은 것들이 수만 장이 뿌려져요. 국민 각자가 준비해 온다고 MBC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국민 각자가 준비해 옵니까? 다 인쇄돼서 나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더더군다나 새벽 2, 3시가 넘어가면은 6월 10일 이후에 갑자기 이 촛불 집회가 평화적 집회로 선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새벽 2, 3시만 되면 밧줄이 나옵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직경 3cm짜리 밧줄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경찰차를 뒤집습니다. 쇠파이프와 이거 아시바죠 이거는. 아시바가 왜 나옵니까?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언론에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5월 6일 이전에는 정책반대시위연대와 광우병 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5월 6일 이후에는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긴급 대책회의, 광우병 대책회의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책반대시위연대가 어떤 단체인고 하고 봤더니 약 40여 개 단체가 결집을 해 있는데 이 대부분의 단체들은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에 소속된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도단체가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입니다. 광우병 국민감시단은 그냥 한국진보연대가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5월 6일 이전에는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도 어떤 단체인가 봤더니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예요.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이전과 이후 모두 한국진보연대인데요. 한국진보연대가 어떤 식으로 주도하고 있는지 사진 몇 장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5월 6일 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라는 이 대책회의 출범식 장면입니다. 이날 행사를 사실상 주도한 인물은 이 박석운이라고 이 대머리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후반의 사람입니다. 이 박석운이라는 인물이 이 회의를 사회를 보면서 주재를 했고 그리고 전면에 대표급으로 나온 인물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강기갑, 천영세, 오종열, 이석행,
한상열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모두 한국진보연대 간부들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진보연대 실무 책임자입니다.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출범식부터 한국진보연대가 주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광우병 대책회의가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6월 7일 광우병 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오종열, 한상열. 6월 4일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오종열, 천영세. 이거는 오종열의 단체의 참가 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종린이라는 자입니다. 나머지 인물 역시 다 한국진보연대 관련자들이에요. 5월 31일 날 이때 대규모로 집회를 했었죠. 출정을 하는데 오종열이 전면에 또 있습니다. 오종열, 천영세, 강기갑 다 한국진보연대입니다. 6월 3일 대책회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한상열, 오종열, 정광훈이라는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5월 28일 조선일보 규탄 광우병 대책회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오종열, 정광훈, 한상열, 이수호, 오종열, 한상열 다 한국진보연대 관련자들입니다. 5월 22일 날 미국 규탄 광우병 대책회의 모습입니다. 오종열, 이 나머지 이 민노총의 허영구라든가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 그리고 실천연대의 권호창, 전연홍의 윤금승 등 모두 한국진보연대 관련자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광우병 대책회의라는 것은 오종열을 중심으로 강기갑, 천영세, 한상열, 정광훈이라는 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한진보연대라는 단체의 대표급들이에요. 실무지를 보니까 5월 15일 날 광우병 대책회의가 내부 회의 문건을 만들었는데 상근자 12명이 절반이 진보연대입니다. 이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은 모두 핵심 상근자들입니다. 나머지는 4명, 1명, 1명 있는데 이 반상근 내지는 비상근으로 큰 힘을 발휘를 못해요. 한마디로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가 이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는 지난해 9월 16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6.15 선언 실천, 그리고 민노당, 실천연대,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32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고 민노총과 전교조, 이 전교조는 민노총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민노총, 전교조 등이 참관단체 형태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한국진보연대는 좌파 단체의 회의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고 하니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선국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라는 3개 단체를 계승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3개 단체는 더욱더 노골적인 친북 반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 주장 내용들을 보면 전국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는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 전략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2001년 9월 20일, 23일 사이에 충북 괴산에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데서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민족, 민주 이해꾼들의 1박 2일 연수회였어요. 이 연수회에서 군자산의 결의를 약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약속을 했는 거 아니? 야, 우리는 빨리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방통일조국을 만들자. 이 연방통일조국이라는 것은 낮은 단계에서 더 진행된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연방제 통일의 개념이 뭐냐? 북한 사회주의 혁명 역량에 가서 결집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한의 민족-민주 혁명 역량이 있고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이 있다. 남한의 민족-민주 혁명 역량, 한마디로 친북, 반미, 좌파 세력들을 얘기하죠. 이들이 남한의 극우, 수구 세력들,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후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이 미 제국주의 혁명 역량과 싸워서 승리하고 남한의 민족 혁명 역량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에 가세하고 결집하는 것이다. 대등하게 합치는 것도 아니고 가세하고 결집한다.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국정원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공산통일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같은 주장들을 하는 3개 단체가 한국진보연대를 만들었고 이들이 지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촛불 집회를 주동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직책입니다. 이 사람들. 이 아까 이 5명은 광우병 대책회의에 주도급 되는 인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대표급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전 직책을 보니까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의 의장이에요. 상임의장입니다. 강기갑은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의 대의원입니다. 천영세는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의 지도위원이에요. 한상렬은 통일연대라는 단체의 대표고 정광훈은 민중연대라는 단체의 대표이자 전국연합의 대의원입니다. 이 전국연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자산의 결의를 통해서 남한을 빨리 연방제로 사회주의 혁명 역량에 가세 결집하는 통일을 하자 결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오종렬, 강기갑, 천영세, 한상렬, 정광훈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했던 행동들이 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친북, 반미 시위 집회는 다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연합은 2006년에 무려 800여 차례의 친북, 반미 시위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년이 365일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했던 것이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범대위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5개를 여기다 모아봤습니다. 2000년에 여중생 범대위 기억하시죠? 여중생 촛불 집회. 이 범대위가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오종률이 대표였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라고 범국민 행동을 누가 만들었는고 살펴보니까 역시 오종률들이 주도했습니다. 2005년에 평택 범대위가 폭동을 일으켰죠. 경찰을 폭행하고 그리고 죽창으로 쇠파이프로 마구 공권력을 유린했습니다. 오종률이 대표였습니다. 2005년에 메가더 동상 파괴를 누가 기도했는고 신문처를 살펴보니까 역시 오종률이 기도했습니다. 2006년에 FTA 범국본이라는 FTA를 반대하는 범대위 형태의 조직을 만드는 걸 누가 했는고 하니 역시 오종률이 대표였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8년 동안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촛불 집회 처음에 나오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겠구나 예측을 했는데 정확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직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FTA 범국본.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범대위 중에 하나죠. 최근에 만들어진 범대위입니다. 이 FTA 범국본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가지고 무려 2년 동안 투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과 협정을 맺으니까 이 2년간의 투쟁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직표를 보면은 전국연합의 상임 대표이자 대의원인 오종렬, 정광훈, 문경식이 FTA 범국본의 상임 대표예요. 이 인물들을 한번 쓱 살펴보십시오. 모두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의 간부들이 FTA 범국본, 범대위의 간부급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직책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민중연대 대표면은 경기본부 상황실장을 맡아요.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조직표를 아직 입수는 못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범대의 활동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FTA 범국본의 모습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이 집회의 모습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한상열, 천영세. 이게는 이 민노당의 당시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지금 권력 범위에서 밀려난 사람. 오종렬이 나옵니다. 역시 회의를 주재하는데 오종렬이 앉아있고 박서군이라는 사람 아까 기억하시죠? 국민대책회의 때 사회를 보고 주재했던 사람.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또 실무 책임을 쥐고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2006년 11월 28일 FTA 범국본 활동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2006년 2년 훨씬 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해왔어요. 광우병 강화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라. 오종렬이 가운데 있습니다. 미친 소가 몰려온다. 노 FTA.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라. 오종렬이 보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목표는 연방제 통일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진행하느냐. 2006년 11월 22일에는 FTA 반대 시위를 하는데 전국의 주요 도청, 시청을 습격했습니다. 방어하고 역시 경찰 폭행, 경찰차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11월 22일 FTA 폭동 모습인데 보기만 해도 섬뜩한데 이게 사전에 다 계획됐던 거예요. 제가 그때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오종렬이 대표로 있는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미리 사전 계획을 공지를 했는데 도청에는 어떻게 진입을 하고 시청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자 이걸 미리 동선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계속 대한민국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법리를 적용하자면 사전에 계획을 해서 폭동한 거예요. 이거는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전혀 제재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번엔 메가노동산 파악의 모습입니다. 오종렬, 이규재, 한상열, 이종린 같은 멤버들입니다. 나머지는 지역 대표입니다. 역시 집회를 한 다음에는 폭력이 동원됐습니다. 이 죽창이 나왔죠. 앞을 갈려놔서 이 전경들 틈새를 찌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수고안된 거죠. 그 다음 평택 범대의 모습입니다.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오종렬이 가운데 있고 회의를 하는데 또 오종렬이 주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자가 발표를 하고 있고 역시 폭동이 나왔습니다. 여중생 범대의 모습입니다. 이 오종렬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종렬이 집회를 하기 전에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의 사진은 그때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찢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촛불 집회로 반미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 며칠 안 보이더라고요. 요 며칠 안 보여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금강산에 갔습니다. 6월 15일 날 금강산에서 6.15 선언을 실천하자고 회의를 하는데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누가 갖는 거 했더니 한상열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죠. 오종렬, 천영세 이 사람은 임동원 씨입니다. 원불교 쪽 관계자고요. 똑같은 사람들이 갔어요. 이날 폐막식을 하는데 폐막 연설을 누가 했는고 하니 오종렬이 했습니다. 상당한 원래는 6.15 선언 실천 남북 공동행사를 할 때 오종렬이 폐막 연설을 하는 지위까지는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활동 실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양복을 입지 않아요. 양복을 입을 때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데 중요한 인물들을 접견할 때만 만납니다. 이 양복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노동당 간부들을 만난다거나 하는 자리에 양복을 입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무슨 주장을 했는고 금강산에서 어떤 주장들을 했는고 보니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들하고 반미, 반일, 그리고 반정부 결의를 또 하고 왔는데 이런 식이에요.
6.15 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서 민족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자. 외세의 도전과 간섭을 극복하자. 이 결의 내용입니다, 이게.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범죄 행위들을 폭로하자. 이 외세는 물론 미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안경호 6.15 북측위원회 위원장. 이 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애국은 통일이라면서 우리는 외세와의 관계도 남북 관계보다 우위일 수 없다. 우리 민족 최고의 이익을 성취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반통일적 악법들과 제도들을 모두 없애라. 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짜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남한의 보수 정권인 이명박 역도들이 매국 반역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 민중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투쟁의 불길을 불타오르게 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강산에서 남북 통일을 결의를 하고 왔는데 이 통일이 뭡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건 당연히 적화 통일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사회주의 혁명 역량의 가세 결집하는 통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일은 결국 같은 내용이죠. 소결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제라는 것을 목표로 전국연합민중연대 통일연대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여중생범대의 평택범대의 메가도동산 파악의 기도 FTA 범국본을 만들어 왔던 이 반미 세력들이 지난해 9월 진보연대로 한번 탈색을 시킨 후 이번에는 광우병 문제로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장들이 또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4월 말부터 투쟁지침이라는 것을 이 한국진보연대와 산하의 실천연대 같은 단체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군에서 촛불 행사를 조직하라. 이미 촛불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주장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고시 강행 즉시 5월 31일 이 정부 쇠고기 고시가 강행하는 즉시 대중적 촛불을 조직하라.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려라. 선거로 국민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려라. 이거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건 지지 않건과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제2의 6월 항쟁을 위해 연일 청와대로 진격하라.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이 진보연대 산하단체들이 청와대 진격투쟁을 본격화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자정에 횃불을 들고 전남대에서.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 진격투쟁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전에 다 계획된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 2012년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통일조국 건설로 힘차게 달려가자. 이게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걸 하자고 지금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연방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먼저 친북, 연공, 연북 정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북한하고 남한의 친북 세력이 스스로 주장을 하는 내용들을 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것은 친북, 연공, 연북 정부입니다. 고려연방제로 통일을 하기 전에 남한에 먼저 들어서야 될 사실상의 사회주의 정부를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주도단체, 주도 세력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분들, 촛불 집회에 나온 중고생, 그리고 젊은 20, 30대 청년들은 실상을 모르겠죠. 알고서 나올 리는 없죠. 그러나 주도하는 단체,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런 계획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하고의 주장과 사실상 같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할 만한 내용입니다. 실천연대 산하단체인 한총련, 6.15 청학연대라는 단체는 국민들의 분노를 전면적 투쟁으로 만들어 이명박 정권과 미국을 완전히 매장해버리자. 반이명박 투쟁 기조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이렇게 하자. 평양방송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역도는 미상전의 눈치만 보니까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다. 미상전의 환심을 사려고 시장을 개방하는 이 조공외교를 때려부수기 위해 반정부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라. 지금 북한과 남한의 친북, 반미, 좌파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선동의 결과가 어떤지 간단히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동한 결과 어떤 식으로 촛불 집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이게 지금 무법천진입니다. 한낮에 광화문 사거리를, 이게 밤도 아니에요. 촛불 집회할 때도 아닙니다. 사무실이 이쪽인데 한낮에 광화문 사거리 그냥 점거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막지를 못합니다. 경찰이 막으려고 하면은 경찰이 환경 진압한다고 또 MBC, KBS가 난리를 치기 때문에 못해요.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계속 돌아다녀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고. 경찰차를 부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대놓고 뜯어내고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밧줄입니다. 경찰차를 떠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차 창문을 부수는 장면인데요. 경찰차에 올라타서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지르는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라카 같은 거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화염방사기를 만들고, 소형 화염방사기죠. 저도 어릴 때 파리 죽일 때 이렇게 죽였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 경찰차에 엔진에다가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쇠파이프 아시바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인적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은 못하지만 추측하건대 다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평택에서 메가도 동상에서 계속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아시바로 아예 엔진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아시바로 경찰차를 정면에서 부수고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위에 경찰차를 해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찰봉을 빼앗아 와서 경찰차를 부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삽으로 경찰차를 해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단막을 가지고 역시 경찰차를 부시는 거고요. 망치로 때려 부시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을 찍을 때 참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공권력 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경찰이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찰이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을 하면은 MBC가 또 보도합니다. 그냥 맞아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끌려나가는 장면입니다. 경찰이에요. 이 사람은 경찰 간부인데 코가 잡혔습니다. 머리카락이 잡히고요. 이 뒤에서는 귀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에 촬영을 한 겁니다. 지금 경찰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경찰차를 부시고 있는데 이게 좀 전에 이 경찰의 헬멧을 벗겨다가 경찰차를 부시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중학생으로 보이는데 이 친구는 제가 아무리 봐도 중2를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학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출을 한 어린이로 보이는데 같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맨정신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밤이 되면요, 정말 문화재가 벌어집니다. 술판이 벌어져요. 이게 다 술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취합니다. 술 먹고 취해요. 그래서 거나하게 취했을 2~3시가량 그때부터 폭력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역시 다 술판입니다. 이 경찰이 이걸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 차단막 전혀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경찰차가 부서졌는지 보겠습니다.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라는 데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재협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재협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중단을 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재협상이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재협상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지만은 재협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친북 반미 좌파 세력도 이걸 알고 있어요. 정부가 재협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미국산 쇠고기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 협상을 아무리 철회하고 다른 협상을 맺는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WTO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WTO 체제 하에서는 무역 거래가 자유화시켜야 돼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우리는 없습니다. WTO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 중에 92개 국가가 원령수 제한도 두지 않고 다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30개월 이상이 아니라 60개월이건 17개월이건 그대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월수의 제한을 둔 OIE 국제 기준에 따라서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WTO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 소득의 85%가량이 다 반도체, 기계,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TO 체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개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편입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 협정을 맺은 겁니다. 제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거를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금지한다,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국제법의 예외 조치였어요. 미국의 쇠고기가 지금까지 위험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WTO의 이 근거 규정이기도 한 가트 조항에 의해서 농수산물 식품의 예외 조치에 입각해서 지금 미국이 아직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아니므로 우리는 수입을 제한한다라고 30개월 미만짜리만 들여오다가 지난해 5월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OIE에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만일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재협상하게 되면은 가트 11조, 가트 1조 모든 국제법 규정에 다 위반이 돼요.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WTO에 의해서 제소를 당하게 됩니다. 제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를 못 팔아요. 자동차를 못 팝니다.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 이 극도로 과장된 위험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포기해야 돼. 무역 보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WTO 체제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재협상을 하라고 하느냐? 알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재협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끝까지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는 게 광우병 문제로 만일 정부가 정말 이 재협상에 또 회색 조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통상법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 미국 업자들이 수출 자율 규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협상을 하는데 이게 WTO의 회색 조치라는 거예요. 이 회색 조치는 금지된다고 명문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편법을 동원하면은 언젠가는 또 WTO에 걸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광우병으로 굴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15 선언 실천을 요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같은
재정당 사회정책 연석회의. 이게 직접 권력이죠. 직접 민주주의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의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의 대표로, 대의 제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내각의 친북 좌파 인사를 임명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2012년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만들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들이 해나가겠죠. 광우병 문제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분명히 불기시킬 필요는 있어요. 촛불 집회에 나온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 있습니다. 많죠. 그러나 그들을 속이고 있는 친북 좌파의 체제 전북 기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MBC, KBS 그리고 친북 좌파 요 두 가지 팩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팩터가 없었다면은 촛불 집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도단체가 없기 때문에, 주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계속되고 있죠. 제가 한국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 광우병 문제가 잠시 시들해지면은 또 다른 이슈를 들고 나올 거예요. 얼굴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